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어제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에 근접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요,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하나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독재국가입니다. 누가 보아도 세계에서 인권 탄압이 가장 심하고 독재국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독재자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만개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철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사실은 제가 차분한 사람인데 네네. 지금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래도 네. 방송이니까 또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입이 꼬일 정도로 지금 왜냐면은 한 나라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던 예. 국방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의 최대의 의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제 행사가 국방연구원입니다. 네. 결국은 국책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책연구소,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다 연구하는 국방연구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를 했고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네. 막말로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퍼부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과 군도 이제 6.25 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평화공존 시대 북한 도발 강도 줄어 전쟁할 상황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 저 어떻게 말이 나오시질 않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을 했는데 무슨 개소리입니까? 사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송영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초기엔 좀 그런 발언 나왔었어요. 특히 문정인 특보랑 그 갈등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대북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부대가 창설된 거 잘못된 거다. 이게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했더니 예. 이제 송 장관이 문 특보가 학자의 입장에서 자유분방하게 발언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심지어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맞아요. 사실은 속이 뻥 뚫리는 발언을 사실 했어요. 할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인 정신은 살아있구나. 이게 애국 시민들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서 엄중주의 조치를 했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막말을 할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 해병대에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죠. 추락사고가 있었죠. 났죠. 네, 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을 했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예. 마리논 유족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는 것을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자 유족들께서 의전 문제에 있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유족들의 분노, 슬픔을 짜증이라고 표현을 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리고 또 남편이 죽었는데 국방장관이 자기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장병들이 사실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죽었는데 짜증이 날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슬픔이 진짜 밀려와서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죠. 예. 사실은 뭐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저희 이주영 장관이 하셨듯이 수염 기르고 막 있어도 욕먹는 판국에 그냥 그렇죠. 폼 딱 잡고 이래가지고 짜증이 나시는 것 같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상해졌구나. 이상해지기 예.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자,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백두산에 갔죠. 야, 정은이랑 같이. 이게 이제 북한만 여기서 갔다 오면 정은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괜찮아요. 정은이 새끼라고 얘기도 괜찮습니다. 네. 돼지 새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은 정은이랑 아주 활짝 웃고 있죠. 네. 예.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가,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자가 적의 수괴와
웃으면서 히히낙낙거리면서 한다는 말이 한라산 정상에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 패드라는 말은 이제 이착륙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에서 병력들을 동원해서 사역하는 거 요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적수계를 위해서, 적수계가 이제 몸이 이제 뚱뚱하고 관절이 안 좋고 뭐 혈압이 안 좋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라산을 등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은이가. 그리고 또 저는 한라산에 어떻게 헬기 착륙장을 만듭니까? 지금 불엄비 바인가요? 예.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서 그거 훼손했다고 난리치는 판인데. 불엄비. 예. 사실은 백록담 자체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연자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가끔씩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몇 년에 한 번씩 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헬기를 이착륙하는데 그것도 정은이를 위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돌아선 계기.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나. 북한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제가 봤을 땐 북한에 가면 뭐 이게 기쁨조들이 막 그렇게 잘해준대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에도 호텔방에 CCTV가 다 달려 있고, 맞아요. 샤워장에도 CCTV가 있고, 다음날 아침에 그 침대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한두 장 올려.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맞아요. 그 다른 언론사들 기사를 보시면은 그런 르포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평양 근교에 가면은 무슨 그 외국인들 맞아요.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고요. 씨앗 심기 작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 중요한 그건 아니겠네. 그냥 이분들이 어떻게 그 사절단으로 갔는데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 막말 자체로 이번에 했던 막말 자체를 한번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핵과 화생방이 무서운 거죠. 그게 최고죠. 네. 사실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도 핵 개발이 훨씬 앞서 있고요. 기존에 핵 개발했던 나라와 달리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핵과 화생방을 좀 밀어버리고 제쳐두고라도 지금 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닷컴이라는 곳에서 이게 측정한 자료인데요. 그 현역병만 128만 명, 예비군 630만 명, 그래서 총 동원 가능한 병력이 758만 명,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네요. 전제 막 10매덕이 되는 중국도 700만 명 동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리고 탱크들 6,000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장갑차 10,000대 6번째로 많고요. 자주포 3번째로 많고요. 뭐 로켓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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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라가 겁낼 필요가 없는 나라다.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절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워낙 무슨 질병이랑 엮어서 얘기하면은 난리들을 펴니까 제가 이렇게 질병이랑 엮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 정상인 사람이 얘기하기엔 조금 힘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전문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은 아니죠.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평화공존 시대 북한 도발 강도 줄어 전쟁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요 지도 보시면요. 이게 지난주에 사실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도발했지 않습니까? 했죠. 탄도미사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안도에서 쏘는 소위 발사체는 미사일입니다. 왜냐면은 북한의 영토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단거리 발사체일 경우는 자기 영토에 떨어져요. 그래서 단거리 발사체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도발 강도가 준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다음 것도 보시면요. 우리
국민과 군도 이제 6.25 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이게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국방장관이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피해가 어땠냐? 대한민국 군대가 6.25 전쟁 당시에 사망자가 13만 명, 부상자가 45만 명,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유엔군이 5만 8천 명이 돌아가셨고요. 와. 부상자가 48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민간인의 피해, 사망자 25만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명, 행방불명 30만 명, 모두 100만 명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진짜 실향민들 마음속에 그렇죠. 6.25 때 피해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공자들의 마음속에 피눈물이 맺혀 있는데 딱 와가지고 맞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 용서해. 아이 마음에 상처 입었어? 아이 잊어버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뭐 의사가 와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종교인이 와서 종교적으로 풀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방장관이 이런 소리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은 300명 지금 죽은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도 추모하자, 마음에 남기자. 만약에 송영무가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안전한 나라 만듭시다.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 생각엔 바로 비행기 타고 이민 가셔야 돼요. 이민 가야죠. 예. 그러니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닙니까? 이것도? 다음 이야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보죠. 솔직히 전 좀 울적해집니다. 울적해집니다. 왜냐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과거 주체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 진짜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군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방장관 출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차마 말로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적화부 장관이에요. 적화부 전 장관 송영무. 이 사람은 진짜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돼. 이런 발언들은 역사의 교과서에 남겨서 문재인 정권에 이런 국방장관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당시 혼란스러웠다. 이게 교과서에 남겨야 돼요. 교과서에까지.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전 조선시대 때랑 달라가지고요. 조선시대 때는 세종대왕 실록 아니면은 남길 데가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우리 그렇죠. 신의 한 수도 있고 신의 한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겁니다. 하지만 신의 한 수가 그래도 다른 언론들과 다른 건 심층 분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심층 분석.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90년에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내렸던 말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일당 독재 배제하고 다수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일당 독재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이 하고 있죠. 1인 독재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1인 그렇습니다. 독재. 일당 독재 노동당.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시장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다 북한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거죠.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라는 미국의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단체에서 핵심은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투표해서 우리가 그렇죠. 국회의원도 선출하고 대통령도 선출해서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막 모여서 촛불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거죠. 소위 전체주의 내지는 인민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시지만 헌법 조항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민주당에서 검토를 했었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이 자유를 빼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학자들이, 어용학자들이죠. 막 관변학자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애국시민들이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사실은 또 안 맞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죠.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지. 그렇지. 앞에 무엇이 삭제된 민주주의.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 그런데 그걸 했으니 사실은 저쪽에서도 눈치 없다. 제 생각엔 북에서도 눈치 없다고 할 겁니다. 왜 요즘 보면은
돈 달랬더니 쌀 준다라고 기분 나빠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 근접했다? 아, 정은이가 좋아할까요? 정신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또 해외 자료 갖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네. 프리덤 하우스 보면은 자유국가와 자유국가가 아닌 곳을 구분해 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이 자유국가입니다. 자유국가. 네, 초록색.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일본, 뭐 대만 다 자유국가지만은 호주. 예. 네, 호주, 태평양 건너편 미국 다 자유국가인데 북한 자유국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 자유국가 아닙니다. 아니죠. 베트남 아니죠. 자유국가 아닙니다. 자유국가가 아닌 곳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에게 자유민주주의가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지금 5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정례 인권 검토를 발간을 하면서 북한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 폐지하세요. 강제노동 폐지하세요. 성분제 폐지하시고요.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재판 보장하시고요. 모든 구금시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감옥도 되지만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다가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면회도 갈 수 있고 변호사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자유 침해하고 있는데 종교 자유 허락해 주세요. 우리 보면은 납북자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납북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일본에 또 납북자 또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네. 한국전쟁 국군포로 없다고 하는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했더니 아주 쿨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거부했죠. 국제 질서에 동참할 생각이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제 질서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예. 참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국제단체인데 언론 자유 지수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아주 뭐 북유럽 같은 데가 아주 언론 자유 지수가 높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축이라 이렇게 오렌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검은색 쪽으로 갈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들이랑 연합해서 점수를 타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보면 지금 좀 짙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미국보다 언론의 자유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 가해지는 어떤 탄압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좌파적인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 없죠. 180개국 중에서 179개국이다. 사실상 꼴찌인데요. 꼴찌죠, 꼴찌. 근데 사실 저는 좀 웃겼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182위일까? 그것도 궁금해서 그래요. 찾아봤더니 네. 어떻게 하면 북한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없을까? 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찾아봤더니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어떤 지난달에 나라입니까? 네. 문재인이 방문했어요. 아. 방문했어요. 방문했고요. 네. 호혜적 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네. 언론 자유가 없고 자유와는 좀 거리가 먼 나라와 친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좌파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북한도 민주주의다 이런 말도 나오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뭐 하고 북한에다가는 뭐 못 보내줘서 안 다리고 오늘도 뭐 정의용 실장이라는 사람이 또 오늘 식량 발표를 조만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적 마음의 고향이 북한이 아닌가. 자유민주와는 좀 거리가 멀다. 뭐 꼭 북한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송영무 이 방송 보면 찔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오늘 여러분들도 좀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데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모르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또 새롭게 아는 사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철호 기자 열심히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